여러분은 글자를 처음 배웠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어떤 아이에게는 그것이 평생 넘을 수 없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 그곳에는 책을 펼칠 때마다 고개를 숙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알파벳은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벽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난독증입니다. 부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집으로 가는 내내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어낸 날이 왔습니다. 이 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건 그 어떤 영어책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글책이었습니다. 미국 땅에서 태어나 영어만 들으며 자란 아이가 어떻게 한글로 처음 책을 읽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재 아이에 관한 성공담도 아니에요. 다만 조금 느리고 조금 더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과 사람을 배려해서 만들어진 이 한글이란 문자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제이슨이었습니다. 평범한 미국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8살 소년이었습니다. 제이슨의 부모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평범한 부모였습니다. 그런데 1학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알파벳을 금방 익혔습니다. 단어를 읽고 문장을 따라 읽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은 달랐습니다. B와 D를 자꾸 헷갈렸습니다. was를 so로 읽었습니다. 문장의 순서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처음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한 학기를, 그리고 1년을.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이슨의 표정만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숙제 시간이 되면 제이슨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눈은 종이가 아니라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학교에서 정식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난독증입니다. 글자를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습 장애입니다. 부모는 애써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께 질문도 하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문을 나서자마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제이슨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부모는 제이슨이 잠든 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평생 글자 앞에서 자신을 미워하며 살게 되는 건 아닐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이보다 아이를 바라보는 어른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언어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제이슨은 학교 상담실로 갔습니다. 치료사 선생님은 친절했습니다. 제이슨에게 카드를 보여주고 단어를 천천히 따라 읽게 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제이슨. 천천히 해도 괜찮아.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제이슨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부모는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해야 할까? 그냥 둬야 할까? 괜찮아, 제이슨. 천천히 하면 돼. 어머니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자신도 그 말이 위로가 되는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제이슨은 여전히 책을 피했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가며 책을 읽는 시간이 되면
제이슨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제이슨의 생일날 할머니가 선물로 책을 사왔습니다. 우리 제이슨이 좋아할 만한 공룡책이란다. 제이슨은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책은 책장 구석에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는 제이슨의 방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바본가 봐. 나는 책도 못 읽는 바보야. 제이슨이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들었지만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벽에 등을 기댄 채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부모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이슨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걸까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제이슨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이슨에게 맞지 않는 방법을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질문은 아직 답이 없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을 뿐입니다. 그 균열이 나중에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다문화 주간 행사가 열렸습니다. 1년에 한 번,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복도에는 각국의 국기가 걸렸고 교실마다 다른 나라의 음식과 의상이 전시되었습니다.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프랑스어, 여러 나라의 글자들이 교실 밖에 붙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이것저것 구경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또 글자구나. 제이슨에게 글자는 이제 피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어떤 나라 글자든 다 똑같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를 소개하러 온 자원봉사자 선생님이 제이슨 책상 앞에 다가왔습니다. 젊은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안녕 제이슨. 나는 수지라고 해. 오늘 나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러 왔어. 제이슨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제이슨의 반응을 보고 담임선생님께 작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무슨 일이 있나요? 담임선생님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제이슨은 난독증이 있어요. 글자 읽는 걸 많이 힘들어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이슨에게 다가갔습니다. 제이슨, 이거 한번 볼래? 이건 한국 글자야. 수지는 제이슨 책상 위에 카드 몇 장을 조용히 놓았습니다. 제이슨은 여전히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그 카드로 향했습니다. 낯선 모양이었습니다. 동그라미 하나, 막대기 하나, 이응, 기역, 니은, 미음, 그리고 선 몇 개, 아, 어, 오, 우. 알파벳처럼 복잡하지도 않았습니다. B와 D처럼 뒤집히지도 않았습니다. P와 Q처럼 헷갈리지도 않았습니다. 제이슨의 눈이 카드에 멈췄습니다. 수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동그라미는 이응이라고 해. 그리고 이 선은 아야. 이 두 개를 합치면 아라는 소리가 돼. 수지는 카드를 하나 더 보여줬습니다. 기역 더하기 아는 가. 이렇게 조합하면 되는 거야. 레고 블록처럼. 제이슨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이슨이 스스로 글자를 만진 건 몇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제이슨은 카드를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뒤집어도 똑같았습니다. 돌려도 똑같았습니다. 기억은 그냥 기억이었습니다. D나 B처럼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거 이상해요.
제이슨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이상해? 수지가 물었습니다. 글자가 안 움직여요. 안 뒤집혀요. 제이슨은 알파벳을 볼 때마다 글자가 춤을 추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같은 글자가 다르게 보이고 다른 글자가 같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 한글은 안 움직여. 항상 똑같은 모양이야. 수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들은 소리를 내. 기억은 항상 그 소리야. 아는 항상 아 소리고. 제이슨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몇 개의 카드를 더 꺼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래? 니은하고 아를 합쳐봐. 제이슨은 조심스럽게 두 카드를 붙였습니다. 나? 맞아, 잘했어. 수지가 박수를 쳤습니다. 제이슨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하나 더 해볼래? 이번엔 디귿하고 아야. 다. 완벽해. 제이슨은 계속했습니다. 리을, 라, 마, 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규칙이 있었습니다. 항상 똑같았습니다. 제이슨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소리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수지를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제이슨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더 해볼래?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화 주간 행사가 끝나고 수지는 제이슨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한글 자몽 카드 한 세트였습니다. 집에서도 연습해봐. 내가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거야. 제이슨은 카드를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라면 학교에서 받은 건 가방 속에 구겨넣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카드를 가슴에 안고 걸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제이슨은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나 오늘 글자 배웠어요. 어머니는 설거지하다 멈췄습니다. 글자라는 단어를 제이슨의 입에서 듣는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떤 글자니? 한국 글자요. 한글이래요. 제이슨은 카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건 기억이고 이건 아예요. 이렇게 합치면 가가 돼요. 어머니는 카드를 보았습니다. 낯선 글자들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이슨의 얼굴은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눈이 반짝였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대단한데? 다른 것도 보여줄 수 있니? 네, 니은하고 아는 나예요. 그리고 디귿하고 아는 다고요. 제이슨은 신나서 계속 보여줬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우와, 정말 잘했네. 그런데, 네? 이거 안 무서웠어?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이슨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거든요. 기억은 항상 기억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어머니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제이슨에게 영어 알파벳은 계속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글자가 다른 소리를 내고 다른 글자가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제이슨은 또다시 달려갔습니다. 제이슨은 카드를 보여주며 한글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제이슨이 잠든 뒤 부모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한글, 코리안 알파벳. 하나씩 자료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글이 음소 문자라는 것,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는 방식이 규칙적이라는 것, 소리와 글자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 그리고 난독증 아동에게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 아버지는 1시간
2시간 계속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앉아 함께 화면을 봤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연습이 아니라 덜 무서운 문자였던 걸까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말을 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을 제대로 가르쳐보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적어도 시도는 해보자. 제이슨이 오늘처럼 웃을 수만 있다면. 어머니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곧 싹을 틔우게 됩니다. 부모는 한글을 제대로 가르쳐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글 학습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 학습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근처 한인 서점에 가서 어린이용 한글 교재를 샀습니다. 제이슨은 한글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책을 펼쳤습니다. 엄마, 이거 가야? 나야?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건 가야. 기역하고 아를 합치면 가가 돼. 제이슨은 따라 썼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틀렸는지 알겠어요. 이 선을 여기에 붙여야 하는데 여기에 붙였네요. 제이슨은 자신의 실수를 설명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글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영어 알파벳처럼 예외투성이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이슨은 자음과 모음을 거의 다 익혔습니다. 가나다라 단어를 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엄마, 사과. 제이슨의 공책이 한글로 채워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부모를 불렀습니다. 제이슨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요즘 표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선생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글이요? 외국어를?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이슨이 이 글자를 무서워하지 않게 됐어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언어치료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언어치료사가 부모를 찾았습니다. 제이슨 부모님,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한글이 난독증 아이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부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한글은 음소와 문자가 거의 일치합니다. 기억은 항상 그 소리고 아는 항상 아 소리예요. 하지만 영어는 같은 알파벳도 단어마다 다른 소리를 내잖아요. 치료사는 예를 들었습니다. 리드라는 단어, 현재형으로 읽을 땐 리드지만 과거형으로 읽을 땐 레드가 되죠. 같은 철자인데 발음이 달라요. 난독증 아이에게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럼 제이슨이 한글로 읽기를 익히면 영어에도 도움이 될까요? 치료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읽는다는 행위 자체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자신감이 제이슨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제이슨은 스스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한글 동화책 한 권을 펼쳤습니다. 어머니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제이슨의 입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한 글자씩 천천히 그리고 다시 이어서 읽었습니다. 토끼가 당근을 먹어요. 제이슨은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가만히 손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덜 무서운 문자였습니다. 왜 한글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문자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계에는 수많은 문자가 있습니다. 알파벳, 한자, 아랍 문자, 키릴 문자. 하지만 그 중에서 한글만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는 드뭅니다.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가장 합리적인 문자 체계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유네스코는 한글을 인류의 위대한 지적 성취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글은 소리와 글자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기억은 언제나 그 소리입니다. 아는 언제나 아 소리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가가 됩니다.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규칙이 명확합니다. 누가 봐도 똑같은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영어는 다릅니다. C는 때로 크 소리가 되고 때로는 스 소리가 됩니다. cat에서는 크, ct에서는 스. 같은 글자인데 다른 소리입니다. ough라는 철자를 보세요. through에서는 우, know에서는 오, tough에서는 up, cough에서는 off. 같은 철자인데 네 가지 다른 발음이 나옵니다. read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형일 때는 read, 과거형일 때는 read. 철자는 똑같은데 발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난독증을 가진 아이에게 이것은 끝없는 미로입니다. 규칙이 없으니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외우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왜 나이프는 크나이프가 아니라 나이프일까요? 왜 K 소리는 안 날까요? 왜 사이콜러지는 프시콜러지가 아니라 사이콜러지일까요? 왜 P는 묵음일까요? 아이는 묻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원래 그래. 외워야 돼. 이것이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듣는 말입니다. 특히 난독증 아이들에게 이 말은 절망적입니다. 둘째, 한글은 조합의 원리로 만들어집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이 24개만 알면 수천 개의 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조합하면 새로운 글자가 됩니다. 가, 거, 고, 구. 하나의 자음으로 여러 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받침까지 더하면 더욱 다양해진다는 것입니다. 간, 감, 강. 퍼즐처럼 조합하면 됩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왜 틀렸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아, 내가 기억 대신 니은을 붙였구나. 아, 받침을 니은으로 해야 되는데 미음으로 했구나. 이유를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제이슨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영어는 이렇지 않습니다. 알파벳 26개를 알아도 단어를 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합 규칙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C, A, T는 cat은 cat입니다. 그렇다면 C, A, R은 ca일까요? 아닙니다. car입니다. 규칙이 없습니다. 단어마다 외워야 합니다. 셋째, 한글은 배우기 쉽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글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 글자를 익히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며칠에서 몇 주입니다. 반면 영어 알파벳을 익히고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되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다. 실제로 한국의 문맹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글이 쉽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도 나이든 어른도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한글은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글이 가진 목적입니다. 넷째,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어졌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입니다.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미음은 입을 담은 모양입니다. 시옷은 이 사이로 바람이 나가는 모양입니다.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입니다. 소리를 내는 방법이 글자의 모양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떤 문자에도 찾아볼 수 없는 특징입니다. 모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어, 오, 우는 각각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기본 요소로 만들어졌습니다.
철학과 과학이 결합된 문자입니다.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알파벳의 완성형이라고 부릅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 제프리 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문자체계다.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지적 성취 중 하나다. 다섯째, 한글은 배려로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80년 전 1443년 조선의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글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시 조선은 한자를 썼습니다. 하지만 한자는 배우기 어려웠습니다. 수천 개의 글자를 외워야 했습니다. 양반들만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농부는 글을 몰랐습니다. 상인도 글을 몰랐습니다. 여성도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편지를 쓸 수 없었습니다. 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 수는 없을까? 그래서 만든 것이 한글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쓴 서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는 달라 한자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제 뜻을 펼치지 못한다. 내가 이것을 안타깝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들이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여기서 어리석은 백성이란 표현은 배우지 못한 사람을 뜻합니다.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세종대왕은 그들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글을 만든 뒤 며칠 만에 글을 깨우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70세 노인이 사흘 만에 한글을 익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것이 한글의 철학입니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문자,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문자. 그리고 그 철학이 58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한 소년을 살렸습니다. 제이슨은 똑똑하지 않아서 글을 못 읽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이슨은 게으르거나 노력이 부족해서 글을 못 읽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이슨에게 맞는 문자를 만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이슨은 자신에게 맞는 문자를 만났습니다. 한글이 580년 전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졌듯이 오늘날에도 누군가를 돕고 있습니다. 문자의 가치는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있지 않습니다. 문자의 가치는 얼마나 복잡한가에 있지 않습니다. 문자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한글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이슨은 이제 한글 단어 200개 정도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짧은 문장도 읽었습니다. 나는 학교에 갑니다. 고양이가 물을 마십니다. 천천히, 더듬더듬. 하지만 읽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어머니가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빌려왔습니다. 얇은 한글 동화책이었습니다. 그림이 많고 글자가 큰 책. 제목은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제이슨, 이거 한번 읽어볼래? 제이슨은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두껍지 않았습니다. 20페이지 정도. 하지만 제이슨에게는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나 이거 다 못 읽을 것 같은데요?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한 페이지만 읽어도 좋아.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이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작은 씨앗이 있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제이슨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씨앗은 땅 속에 묻혔어요. 세 번째 페이지. 제이슨은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다렸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제이슨의 손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제이슨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씨앗은 이제 큰 나무가 되었어요. 제이슨이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응? 나 책 다 읽었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나도 이제 책 읽는 사람이죠? 제이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책 읽는 사람이야. 제이슨은 웃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책을 끝까지 읽었다는 성취감,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 모든 감정이 제이슨의 얼굴에 담겼습니다. 어머니는 제이슨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제이슨은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오늘 책 한 권 다 읽었어요. 아버지는 제이슨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한데? 네, 한글 책이에요. 근데 아빠, 나 이제 영어 책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제이슨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앉아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제이슨, 아빠가 미안해. 너한테 계속 할 수 있어 라고만 말하고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주지 못했어. 아니에요, 아빠. 아빠가 한글 찾아준 거잖아요. 그래. 이제 우리 천천히 가자.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날 밤, 제이슨은 침대 옆 책꽂이에 작은 씨앗책을 꽂았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끝까지 읽은 책. 그 책은 제이슨에게 단순한 동화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뒤로 제이슨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로 읽기에 자신감을 얻은 제이슨은 영어책도 다시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더뎠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더 이상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못하는 게 아니야. 그냥 조금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야. 제이슨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영어 단어를 읽을 때 제이슨은 이제 한글로 소리를 적어보았습니다. 애플을 읽을 때 옆에 애플이라고 한글로 써봤습니다. 북을 읽을 때 북이라고 한글로 썼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니까 외우기가 쉬워졌습니다. 언어치료사는 놀랐습니다. 제이슨이 스스로 학습 방법을 개발했네요. 학교 선생님도 놀랐습니다. 제이슨, 요즘 책 읽기 숙제 잘하고 있더라. 어떻게 된 거야? 제이슨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글 배웠어요. 한글? 한국 글자? 네. 한글로 먼저 읽는 법을 배웠더니 영어도 좀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선생님은 제이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이슨은 이제 영어 그림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짧은 문장, 단순한 단어들이지만 스스로 읽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제이슨은 이제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제이슨, 너 책 읽어? 요즘 재밌어. 친구들은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제이슨은 책만 보면 피하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이슨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제이슨은 학교 발표 시간에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발표해도 돼요? 담임 선생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이슨은 칠판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난독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읽는 게 어려웠어요. 아이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한글이란 걸 배웠어요. 한국 글자예요. 그 글자는 저한테 안 무서웠어요. 제이슨은 칠판에 기역, 가를 썼습니다. 이렇게 조합하면 소리가 나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글로 읽는 법을 배우고 나서 영어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아직 느리지만 이제 저도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교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제이슨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제이슨은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나중에 크면 나처럼 글자 읽기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글 가르쳐주고 싶어요. 한글이 나를 도와줬으니까요. 아버지는 제이슨을 안아주었습니다. 넌 정말 멋진 아이야.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아이가 책을 읽게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아이가 자존심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으려는 문자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580년 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의 마음, 누구나 쉽게 배우고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게, 그 마음이 오늘날 한 미국 소년의 삶을 바꿨습니다. 문자의 가치는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한글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이슨은 하루아침에 천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읽기는 다른 아이들보다 느립니다. 여전히 어려운 단어 앞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습니다. 제이슨은 더 이상 글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그 한마디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제이슨은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난독증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조금 다르게 배우는 사람이야. 그게 나쁜 건 아니야. 어느 날 제이슨은 학교 과제로 나에게 영향을 준 것에 대한 에세이를 썼습니다. 제이슨은 한글에 대해 썼습니다. 한글은 나에게 책을 읽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한글은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에세이를 읽고 제이슨을 불렀습니다. 제이슨, 이거 정말 좋은 글이야. 학교 신문에 실어도 될까?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글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몇몇 부모들이 제이슨의 부모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우리 아이도 난독증인데 한글을 가르쳐 보면 도움이 될까요? 제이슨의 어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가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글자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연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만 조금 더 배려한 방법, 조금 덜 무서운 선택, 그것이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한글이 제이슨에게 그랬듯이 말이죠. 오늘 하루도 무언가와 싸우느라 지치셨나요? 오늘 하루도 스스로를 의심하느라 힘드셨나요? 그렇다면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다만 당신에게 맞는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제이슨이 한글을 만났듯이 당신도 당신에게 맞는 길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